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눌 최동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하자면 크라우드는 대중이라는 뜻이고요. 펀딩은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대중들이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아마 오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신세계가 있구나, 이런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7년이란 기간 동안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항상 재미있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서비스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각자 직업이 있으실 테고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텐데, 정말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T사를 창업을 했죠. 그 전에 앨런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우주 정복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에 대한 계속해서 탐험을 하고 저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고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친 끝에 실제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창업을 했었죠. 저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서핑을 너무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서핑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서핑을 타다가, 야, 내가 이렇게 타고 있는 서핑을 실제로 멋진 카메라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서핑하는 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액션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서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게 된 유명한 또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같이 바둑 대결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핵심 개발자인 데미스 서사비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3살에 이미 체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인드 스포츠에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야, 내가 포커도 되게 잘하고 어떤 이런 체스도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정말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그거와 연관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나오고, 근데 내가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좋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박 상품이 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비단 외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보자면 전 세계 약 45개국에 240개 도시를 돌아다녔던 어떤 여행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와, 여행 갔을 때 이런 옷을 입으면 정말 편하겠다. 아니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색감의 옷과 이런 재질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감성을 담아서 자기가 직접 그런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런 옷을 만들어서 나만 입고 다니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런 옷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만들면서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상품이 많이 팔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10대 한 소녀는 내가 요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 요리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요. 가래떡을 또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요리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아마 요리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리를 일로 하다 보면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이 만드는 게 너무 좋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탐구하다가 10대 때 이미 가래떡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의 떡볶이 가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가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나오는 떡볶이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자기 이름으로 만든 떡볶이를 알려주고 그 떡볶이를 먹은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고 만족도 느낀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이 덕후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성덕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성공한 덕후다. 그래서 그런 얘기 주변에 제 친구 중에서도 자기는 성덕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직업상 중에 유튜버가 뭐 최근 5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유튜버의 전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런 성덕, 덕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맥락이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다.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뭐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처음부터 금수저나 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다면 뭐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자금이 필요해야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자들과 응원자들도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도 나의 용기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자금이 없다면 이 일을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여기서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중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본다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시겠어요?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디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지? 딱 떠오르는 곳이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은행이 있고 은행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최근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뭐 다양한 정부 정책들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자도 만날 수 있고 정 안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고 더 안 되면 친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배신감도 한번 맛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금융업, 즉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금융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에서는요, 어떤 걸 보고 자금을 제공해 주냐면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인지, 안정적으로 나한테 돈을 잘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을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 창업을 하고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이자를 낼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서는 자금을 제공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요, 누가 투자를 해준다고 했죠? 아까 대중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대중에는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지만 나는 투자자야. 이 회사가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와, 이 회사 대표가 너무 잘생겼어. 물론 그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가 잘생겼네? 아니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훌륭해.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 그냥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저마다의 다른 관점으로 이 회사에 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대중이라는 공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까 떡볶이를 만들었던 그 친구와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옷을 만들었던 분들이 일반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금융을 찾아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 대중이 나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는 곳에 나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이야기와 스토리에 공감을 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자금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주신 분들에게는 보답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리워드와 투자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리워드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떡볶이를 만든 친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친구가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 플랫폼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하는 플랫폼에다가 저 맛지게 떡볶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어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고 왜 이 떡볶이를 만들었는지 이 대표의 이야기도 쭉 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보면은 이걸 올려놔요. 온라인에다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보고 우와, 나 이 떡볶이 먹고 싶어. 야, 이 소녀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야. 나 함께 할래. 그래서 이 떡볶이가 예를 들어 2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지금 10,000원을 내면 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나는 30일 동안 500만 원을 모아야만 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당신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씩 돈을 내주는 거죠. 그 돈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 떡볶이 만드는 이 대표님이 떡볶이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를 돈 내신 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까 옷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다녀서 옷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멋진 팬츠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올려놓습니다. 온라인에다가. 그럼 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는 그냥 옷을 보고 바로 사면 내일 오죠. 상품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 목표한 금액이 있어요. 난 1,000만 원이 모여야만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안 모이면 이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5만 원, 3만 원씩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을 이제 저희 중개 플랫폼에서 이 대표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대중들이 한 300명이 당신의 프로젝트에 3만 원, 5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그 돈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넘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대표님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지면 돈을 내신 분들에게 약속대로 한 3개월 후, 2개월 후에 이 옷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 때 당장 돈이 없더라도 아직 제품도 안 만들었어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먼저 자금을 조달해서 이 돈으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 특히 리워드 방식. 돈을 내신 분들에게 물건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리워드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한 소개는 짧게 간단히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질문이 굉장히 좀 넓은 질문이긴 한데요. 보통 투자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식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또 굳이 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적금을 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금리 시대에 특히나 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은 항상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하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이미 성장한, 즉 상장한 회사들, 예를 들면 엘모전자라든지 S그룹이라든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면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투자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할까요? 돈을 그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기업들, 이제 막 창업한 기업들, 아까 같이 떡볶이를 만드는 기업, 아니면 옷을 만드는 기업, 이런 소상공인들, 이런 기업들은 상장할 수 없죠.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온라인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옆에 친구가 창업을 했으면 이 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려야 되고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젠 크라우드 펀딩이 이 자본시장법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회사, 작은 회사라도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식을,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건데 제가 좀 더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리워드와 투자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공통점은요, 기업들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크라우드 펀딩이 그러면 예전에는 왜 없었느냐? 왜 옛날에도 이렇게 좋은 거라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왜 가능하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SNS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충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 여러분 SNS 채널에서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나의 피드에 떡볶이 관련된 광고와 이런 글들과 이런 커뮤니티가 엄청 많이 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거기에 관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행에 관심 있다 하면 온라인상에서 여행 관련된 그 많은 상품들과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연결의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인데, 예전에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는 시대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도래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연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된 것을 활용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자금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자금을 수요, 즉 내가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재미있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내가 당장 자금이 몇 천만 원씩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다수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자, 내가 창업하거나 내가 돈을 모을 수 없다면 그런 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는 대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대중에게 자금을 받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대중들은 도대체 왜 기업에다가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다가 돈을 도대체 왜 낼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돈 아무도 모르는 기업에다 돈을 내시겠어요? 잘 안 내겠죠. 그럼 도대체 돈을 왜 내고 싶을까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영화 이야기를 한번 좀 재밌게 드려볼게요. 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겠지만 영화. 자, 여기 요즘 영화 많이 개봉되죠. 최근에 뭐 또 영화가 또 뭐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예, 핑계입니다. 사실은 뭐 볼 시간이 없긴요. 뭐 어떻게든 보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영화를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500만 뭐 관객이 봤다, 아니면 작년에도 1,000만 관객이 봤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예고편 봤을 때 야,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아마 저마다 다를 테니까. 저도 작년에 개봉했던 수많은 영화들 중에 야, 이 영화 내가 돈만 있으면 꼭 투자해서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아. 무조건 1,000만 관객은 기본이야. 야, 저 배우가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이런 영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왜냐? 저기엔 이미 돈 많은 사람들, 제작사, 투자사들이 다 이미 투자했을 거야 라고 실제로 그런 시장입니다. 돈 많은 저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없을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장이 열렸느냐?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이 되면서 대중들도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도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개봉했던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던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쭉 보시다가 이 영화 곧 개봉한대요. 개봉한 다음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이미 개봉하면 관객수 다 나오고 얼마 버는지 다 나오는데 개봉 전에 영화들을 쭉 봅니다. 나 이 영화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10만 원, 마음이 좀 소심해서 5만 원, 아니면 조금 대담해서 부모님 돈까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 영화가 과연 관객이 많이 올까? 그랬을 때 관객이 예를 들어 50만 명이 넘어가면 수익이 난다 라는 것이 다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근데 50만 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는 거죠.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만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관객 수가 늘어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야, 영화 재밌었어 하고 박수치고 나오지만 누군가는 박수와 동시에 파이팅을 외치며 나오겠죠. 야, 내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어. 이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되면서 수많은 영화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들이 모든 영화가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영화들은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그리고 영화가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을 투자한 대중들과 공유하는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가 주요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직접 투자한다. 굉장히 깔끔하죠. 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직접 투자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돈을 내는 대중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영어로 써 있어서 다 해석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어떤 것에 투자한다고 하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돈을 잘 벌려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투자한다가 아니라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 부동산 정보 쫙 찾아서 시세 차익 잘 얻을 수 있는 곳을 잘 검색해서 정보 싸움이야. 여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잘 얻을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자, 이제는 어떤 거냐면 크라우드 펀딩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러브입니다. 자,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라면 좀 이상하니까 좋아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해. 내가 영화 어떤 팬이에요. 어떤 뭐 스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하게 되면 그 스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한다라는 뜻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고요.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하거나 손해당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엔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라라는 말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할 때 꼭 크라우드 펀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투자할 때 좋아하는 것에 투자했을 때는요, 그것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저 대표 처음 보는 거고, 떡볶이 만드는 소녀이라, 이게 뭐야? 저 여행 다니는 사람들 옷 저거 어떻게 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저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특히 이제 악기를 저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다룰 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악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악기를 만드는 대표님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 보는 대표님이긴 하지만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야, 요거는 조금 과장하셨네. 뭐 아니면 요거는 야, 내가 볼 때는 별로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 안 했어요, 저는. 왜냐?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거는요, 제가 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딱새우장이 있어요. 새우장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 먹습니다. 마트에서 많이 사 먹는데요. 그 딱새우장 이따 뒤에 예시가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와,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기존에 제가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 이 대표님이 만든 딱새우장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보자마자 펀딩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 알지도 못하고 다양한 모르지만, 야, 이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다큐멘터리,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남긴 이런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봉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봉관 확보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기존 투자를 받기 되게 어려웠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영화를, 자, 이 영화를 개봉하고 싶습니다. 대중 여러분, 이 영화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중 중에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영화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다가 50만 원, 100만 원씩 투자를 해준 거예요. 이 영화가 꼭 개봉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26분 만에 펀딩을 해서 이 금액이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18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를 실제로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개봉도 되었고 당연히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관점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도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만큼 행복했겠죠. 야, 내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다르게 이 애니메이션 쪽도, 야,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는 흥행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일본에서 유명하게 잘 성공했던 이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 회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대중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한국에 꼭 들여와서 배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열었는데요. 이거는요, 단 1시간 만에 2억 원의 자금이 모여졌어요. 약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 감독을 너무 좋아했고 이 영화가 꼭 개봉됐으면 좋겠다는 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화가 잘 되든 말든 상관없고 이 영화가 빨리 한국에 개봉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여서 이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요, 50만 명이 관객 수가 넘어가면은 수익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이 영화는 370만 명이 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신, 내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서 개봉했으면 좋겠어서 투자하셨던 대중들이 연수익률 80%에 해당, 40%네요. 40%에 해당하는 이 수익을 실제로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고 이 영화가 개봉이 될 수 있었고, 더불어 내가 돈도 벌고, 뭐 이 얘기하면 금상첨화겠죠. 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일정 관객 수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금을 손실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영화에 함께 투자하고 영화가 잘 됐을 때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자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식을 하시거나 어느 자주 가는 단골 가게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우리 동네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골집이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투자를? 하고 싶겠죠. 왜냐? 내가 맨날 가는 저 가게야. 근데 저 가게가 투자를 받겠대. 그럼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 가게만 가겠죠. 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좀 이제 지위가 있어. 그러면 야, 저 회사 내가 맨날 가는 회식, 맨날 가진 않았는데 띄엄띄엄 가던 회식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저 대표님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받았어. 근데 나도 거기에 주주로 참여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정이죠. 맨날 회식은 걸리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매출도 일으키고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돈을 배당을 받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일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실제로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세상인 거고요.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은 영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게, 이런 것도 크라우드 펀딩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창업가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들, 뭐 바이오 회사도 될 수 있고, 뭐 금융회사 중에서도 뭐 P2P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그다음 뭐 다양한 회사들이 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겐 자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대중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워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재미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피곤하실 때 병원 가서 뭐 맞으시죠? 이 수액, 그 수액 주사 맞으시잖아요. 이 대표님이 만든 거는 이제 군의관 분께서 야,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 계속 이 주사를 놓다 보니까 야, 이거 주사 맞고 막 번거롭고 한두 시간씩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이거 말고 야, 먹어. 이 수액을 어차피 몸에 들어가는 건데 먹는 거에 동일한 증상까 동일한 그 해결 방법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성분을 먹는 거에 넣어서 피로감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고안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고 이걸 많이 만들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저요 수액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 거예요. 분말가루를 만들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올린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시중에 나오면 한 5만 원에 판매될 건데 당신들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니까 2만 원만 펀딩해 주시면 그 돈이 모아서 목표한 금액이 만들어지면 이걸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펀딩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2억 원이 넘었어요. 수많은 3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해서 저도 나도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모여져서
이 멋진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제품을 내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대표들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구나. 내가 꼭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서는 쉽지 않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외에도 이게 간편 식사라든 다양한 대용 식품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맛보고 나서 야 이거 더 큰 데다 팔면 더 대박 나겠네. 그래서 너도 나도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고 수많은 곳에서 또 달려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통시장과 판로 개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 1억, 2억, 뭐 1,000만 원, 500만 원 모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떡볶이 기억나시죠? 떡볶이 만든 대표님도 떡볶이를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지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연결이 또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8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먼 브라더스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걸 파산을 했죠. 그때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갑질 논란,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착한 기업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이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착한 기업에게 내가 투자하겠다, 착한 기업 물건을 사주겠다. 이제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고 이런 어떤 캠페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임팩트가 있는 임팩트 투자라는 건데요. 내가 단순히 돈만 내서 얻고 싶은 걸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낼 때 물건도 받고 투자할 때 수익도 얻지만 내가 낸 돈의 가치가 또 다른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 펀딩도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기 고려대학교 앞에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이 햄버거 가게 아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탔던 햄버거 가게거든요. 저희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던 사장님께서 이 햄버거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햄버거 소비자 가격을 안 높였어요. 왜 안 높였을까요? 왜냐? 높이면 이 햄버거를 먹는 주요 고객층이 대학생들인데 물론 요즘 대학생들 돈 많은 분도 많죠. 근데 주로 대학생들은 뭐 편견일 수 있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겠죠. 그럼 햄버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햄버거를 못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 햄버거 가격을 안 올렸어요. 자, 원재료 값은 올라가는데 햄버거 가격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줄게 되고 가게가 망하게 되겠죠. 실제로 가게가 망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야, 크라우드 펀딩으로 저 가게를 우리가 살리자. 강제로 이 가게를 살린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서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딱 보면은 비긴 어게인. 이 가게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야, 우리 저 사장님 알잖아.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 가게를 돕자라고 해서 10,000원을 펀딩한 사람에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겠죠. 10,000원을 펀딩한 사람에게 이 가게가 다시 개업했을 때 사장님이 손수 싸주신 햄버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10,000원, 20,000원씩 펀딩을 하고 졸업생들, 동문들에게 아까 제가 SNS 관계망이라고 했잖아요. 연결고리가 쭉 퍼져나가면서 졸업한 분들한테도 야, 저 가게가 망했어? 저 사장님이 망했단 말이야. 나도 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약 7천여만 원의 자금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였고요. 이 돈을 가지고 가게가 개업하기엔 좀 모자란 돈이었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 가게가 다시 실제로 개업을 했습니다. 더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딱 문 앞에 저도 가봤는데 그 입구에 큰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액자 안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가게를 다시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들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 이런 이야기들을 올렸을 때 대중이 함께 공감해준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안타깝다라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안타까움에 끝나지 않고 이걸 액션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돕자. 그래서 우리가 생리대를 만들어서 착한 생리대다 해서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펀딩하신 분에게 생리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수익금을 정말 불우한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임팩트 투자인 거죠. 단순히 내가 돈을 낸 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물건을 받는 거에 끝이지 않고
또 다른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내 돈이 쓰였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는 2만 원짜리 뭐 생대를 샀을 뿐이다가 아니라 내가 샀지만 나는 이걸 쓰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창의성에 끝나지 않고 이걸 제품화 시켜서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이런 일들을 만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디자인으로 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금을 또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쓰인다. 이런 식들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좋은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크라우드 펀딩이지만 또 굉장히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워라밸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라이프 스타일. 야, 나도 인생 얼마 길지도 않은데 나의 삶을 좀 즐기고 살고 싶어. 제주도에 버려진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는 야, 빈집 많네 하는데 누군가는 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만든 다음에 이걸 공유하는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받기 어려우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개하니 사람들이 야, 이런 빈집을 멋지게 리모델링했어요. 여러분 와서 숙박하세요. 싼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해서 이 돈이 모여서 2억, 3억씩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펀딩하신 분들은 뭘 얻을까요? 저 가게 숙박권도 얻을고 저 가게가 잘 됐어요. 만약에 제주도의 모든 빈집이 만약에 저 회사에 이 공유 이 오피스 숙박시설이 됐다면 수익이 또 나겠죠. 그럼 수익도 쉐어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내가 숙박도 하고 싶고 하지만 돈도 같이 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 워라밸이고요. 자, 우리 집에 액자 하나 그림 큰맘 먹고 한 20만 원짜리 액자 하나 샀어요. 한 2달 지나니까 지겨운 거예요. 야, 어떡하지? 또 하나 사? 못 사겠죠. 쉽지 않죠. 일반 서민들이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 정기 그림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야, 이런 이 사람들이 이게 크라우드 펀딩 받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림을 매달 액자를 딱 틀을 주면 그 안에 종이를 매달 배송해 주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작품으로. 딱 끼면 돼요. 그러면 매달 다른 그림이 우리 집에 전시관처럼 쫙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를 만든 회사. 너무 신기하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펀딩을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뭘까요? 그런 게 있고 네가 지금 펀딩을 하면 이 상품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어. 누군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중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딱새우장이 일반 마트에서 먹는 딱새우장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실제 막 잡은 이 싱싱한 새우를 통해서 단순히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야, 이 새우장이 어떻게 나왔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여기에 돈을 내고 기다리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새우장을 맛보게 되는 이런 어찌 보면 소소한 일들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명란도 마찬가지. 명란젓. 여러분 명란젓 저도 명란젓은 원래 빨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색소래요. 색소인데 원래 그래서 제목도 저래요. 명란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빨간색에 속지 마세요. 궁금하잖아요. 뭘까? 자세히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명란젓은 빨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 알게 되니까 이 명란젓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펀딩을 해서 이게 뭐 5천만 원 넘게 펀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이 단순히 물건을 판다가 아니라 이거에 담겨 있는 스토리들. 뭐 베이컨 같은 경우도 이 베이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베이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른 공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단순히 물건만 받는다. 여러분이 마트를 가서 돈을 내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얻죠. 왜냐하면 물건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또 다른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단 이런 먹는 것, 그다음 뭐 소셜 임팩트, 뭐 새로운 어떤 영화라든지, 그다음 매장 이런 거에만 크라우드 펀딩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해보고 싶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에다 우리 회사 자금을 조달해 주세요라고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올려놓겠어요? 그러면 대중의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보면은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뭐 레트로 디자인의 어떤 키보드, 야 저런 키보드 한 번쯤 나도 써보고 싶었어
라는 어떤 그런 감수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셀카를 찍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셀카를 찍고 싶어.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병뚜껑에다가 스피커를 꼽아버리면 병이 되게 큰 병에다 꼽으면 중저음 음이 막 나고, 뭐 소주병에다 꼽으면은 얇은 음이 나고, 야 이런 재밌네. 캠핑 갔을 때 야 맥주 한 잔 마시고 딱 꼽으면은 캠핑할 수 야 이런 스피커도 세상에 나오게 되고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누군가는 좋아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만드는 상품들인 거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것들도 있었네. 내가 여기 함께 동참하고 싶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맥락에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냐면요. 자, 대중들이 돈을 내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이 왜 계속해서 커져갈까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요. 작년 한 해 동안 600억이 넘는 자금이 모였어요. 수많은 3천, 4천 개의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서 우리 크라우드 펀딩 받고 싶어라고 올려놨고, 뭐 1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돈을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이게 성사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제품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자꾸 크라우드 펀딩이 점점 커지고 있느냐? 아마 올해가 되면 뭐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행운아예요. 왜냐? 이 멋진 트렌드를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알게 되신 거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활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수요와 공급이냐면, 자, 수요 입장,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마땅한 대안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린 거죠.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한 7, 80% 성공률입니다. 한 20, 30%는 실패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중들이 호응해주지 않고 좋아해주지 않으면 펀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는 거고요. 자, 공급자 입장, 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냈을 때 이 제품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이 음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먼저 내가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 요거 말고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새로운 내가 내 돈을 냈을 때 이 가치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새롭게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걸 통해서 햄버거 가게가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생리대가 없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꿈꾸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거죠. 요즘 기부를 할 때 내가 돈을 냈을 때 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기부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내가 돈을 내는 순간 그 돈을 받는 회사와 나와는 강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저희 회사 이번에 뭐 옷을, 아까 그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더 많이 해서 어디에 수출하게 됐어요. 소식 올리면 기뻐해줘요, 같이. 난 떡볶이를 받고 끝났겠지만 와, 잘 됐다. 자, 햄버거 가게가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만세. 이러면서 계속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결혼에 비유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결혼했을 때 그 상징성이 있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내고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점.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내가 돈을 냈을 때 이것이 가치 있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강사가 나와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것도 회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자금을 주려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단순히 투자 논리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투자를 해주면서 이 회사가 3억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돈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자금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덕투일치,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한다, 이런 거죠. 아까 덕후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전문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이 함께 됐을 때 아까 본 손해도 잘 안 날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흔히 이제 사막의 강이라는 이야기로도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 시장,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사막과 같은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내가 자금을 조달받지? 그때 크라우드 펀딩은 사막에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장 물을 마시면서 살 수가 있겠죠. 죽지 않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자,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아시스 혹은 마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물을 먹고 사막에서 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 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자금을 통해서 수많은 나에게 투자해 주신 많은 팬들, 저희 회사에서 서포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포터들과 함께 우리 사업을 키워가면서 함께 좋아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돈을 내시는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낸 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이 회사가 커져감에 따라 나도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동도 하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단순히 기능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이 중개되고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